오늘은 여러분의 투자 성향에 딱 맞는 반도체 ETF를 찾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인 반도체 섹터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지 핵심만 정리해드릴 텐데요. 미국과 한국에 상장된 다양한 상품들을 비교하며 여러분의 투자 전략에 최적화된 가이드를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국 시장에 상장된 대표적인 반도체 ETF 3종인 SOXX, SOXQ, SMH를 비교해보겠습니다. SOXX는 NYSE 반도체 지수를, SOXQ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며 SMH는 대형주 위주의 25개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성격을 가집니다. 각 상품은 국내에도 라이즈 미국 반도체 NYSE나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코덱스 미국 반도체와 같이 동일한 지수를 추종하는 ETF들이 상장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 ETF들의 세부 종목을 살펴보면 운용 전략의 차이가 명확히 드러납니다. SOXX는 마이크론과 브로드컴 등의 비중이 높고 SOXQ는 엔비디아를 10.29% 보유하며 브로드컴과 마이크론이 그 뒤를 잇습니다. 반면 SMH는 엔비디아 비중이 16.91%, TSMC가 10.64%에 달해 특정 대형주에 대한 집중도가 상당히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상위 10개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을 확인해보면 포트폴리오의 집중도를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SOXX와 SOXQ는 각각 60.26%와 61.23% 수준으로 비교적 고른 분산 투자 형태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SMH는 상위 10개 종목의 비중이 71.88%에 육박하여 대형주 성과에 따른 수익률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해당 ETF들은 각각 블랙록, 인베스코 바네크라는 글로벌 대형 운용사에서 출시하였으며 운용 규모 측면에서는 SOXX와 SMH가 각각 320억 달러, 610억 달러 수준으로 압도적이며 총 수수료는 SOXQ가 0.19%로 가장 저렴하여 비용 효율성이 높습니다. 최근 1년 수익률에서는 SOXX, SOXQ가 강세를 보였고 최근 3년 수익률에서는 SMH가 345.55%로 가장 뛰어난 성과를 기록하며 대형주 중심 투자의 강점을 입증했습니다. 이러한 SMH의 성과에는 엔비디아의 주가 변동이 가장 큰 영향을 끼쳤으며 투자자 관점에서는 이 부분을 잘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반도체 지수 추종 외에 독특한 전략을 가진 XSD, PSI, DRAM ETF도 주목할 만합니다. XSD는 종목별 비중을 시가총액이 크든 작든 동일하게 가져가는 동일 가중 방식을, PSI는 가격과 실적 모멘텀을 고려한 퀀트 전략을 사용합니다. 최근 상장된 DRAM ETF는 메모리 반도체에만 집중 투자하는 액티브 상품으로 기존 상품들과 차별화된 노선을 걷고 있습니다. 이들의 구성 종목을 보면 전략에 따라 상위권 기업들이 크게 다릅니다. XSD는 맥스리니어나 인텔, 마벨 등을 보유하며 동일 가중 전략에 따라 각 종목 비중이 대체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PSI는 최근 가격 및 이익 모멘텀이 강력한 맥스리니어, AMD, 마이크론 등을 높은 비중으로 담고 있습니다. DRAM의 경우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비중이 각각 23.75%, 18.55%로 매우 높고 마이크론, 샌디스크 등 기타 메모리 반도체 주식을 집중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상위 10개 종목 집중도 차트를 보면 전략의 극단적인 차이가 나타납니다. 동일 가중 전략인 XSD는 상위 10개 종목 비중이 34.5%로 매우 낮아 분산 효과가 극대화된 모습입니다. PSI는 50% 수준이고 메모리 집중 액티브 투자를 지향하는 DRAM은 상위 10개 종목이 전체의 100%를 차지하는 초집중 투자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해당 ETF들은 각각 스테이트 스트리트, 인베스코, 라운드힐이라는 운용사에서 출시하였으며 운용 규모 측면에서는 20억 달러에서 30억 달러 수준으로 대부분 비슷합니다. 운용 규모가 앞서 알아본 대표 상품들보다는 작은 편이지만 해당 ETF들 역시 하나로 3조 원에서 4조 원 이상의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수료는 XSD가 0.35%로 저렴한 편이고 전략형 상품인 PSI는 0.56%, 액티브 상품인 DRAM은 0.65%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수익률 면에서는 PSI가 1년 기준 207.59%라는 놀라운 성과를 기록하며 모멘텀 투자의 효율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미국 상장 반도체 ETF 선택을 위한 최종 가이드라인입니다. 최저 수수료와 분산 투자를 중시한다면 SOXQ, 엔비디아 같은 대형주에 집중하고 싶다면 SMH가 유리합니다. 중소형주 기회까지 노리는 동일 가중 방식은 XSD를, 실적 기반 모멘텀이나 메모리 특화 투자는 각각 PSI와 DRAM이 적합합니다. 여기서 가장 무난한 방식은 미국 반도체 주식의 시가총액을 고려하여 폭넓게 투자하는 SOXQ와 SMH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국내 시장에 상장된 글로벌 반도체 ETF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 탑4 플러스와 솔 글로벌 AI 반도체 탑픽 액티브가 있습니다. 에이스는 각 분야 1위 기업 4개에 집중 투자하며 종목수를 10개로 제한하고, 솔은 한국과 미국, 일본을 아우르는 글로벌 AI 반도체 밸류체인에 액티브하게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세부 종목을 보면 두 상품 모두 한국 기업에 대한 비중이 상당합니다. 에이스는 SK하이닉스를 30.5%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TSMC와 ASML, 엔비디아가 그 뒤를 잇는 압축 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다. 솔 역시 삼성전자 24.1%, SK하이닉스 18.5% 등 국내 대형주 비중이 높으면서도 TSMC, 마이크론과 브로드컴을 포함해 글로벌 AI 수혜주를 고루 담고 있습니다. 집중도 분석을 통해 본 두 ETF의 성격은 초합축으로 요약됩니다.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는 상위 10개 종목 비중이 100%로 상위 10종목의 성과가 전체 수익률을 결정합니다. 솔 글로벌 AI 반도체 탑픽 액티브 또한 상위 10개 종목 비중이 93%에 달해 선별된 소수 기업에 집중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각 상품은 한국투자신탁운용과 신한자산운용에서 관리하며 운용 규모는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 규모가 훨씬 큽니다. 실비용은 에이스가 0.6%, SOL이 0.82% 수준이며 수익률은 두 상품 모두 매우 뛰어난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에이스는 최근 3년 총 수익률이 526.9%에 달해 장기적으로 글로벌 1위 기업 집중 투자의 유효성을 입증했습니다. 다음으로 메모리 반도체에 특화된 국내 ETF들도 존재합니다. 플러스 글로벌 HBM 반도체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메모리 3사와 관련 장비주에 집중 투자합니다. 반면 코액트 글로벌 AI 메모리 반도체 액티브는 전세계 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종목들을 선별하여 액티브하게 운영하는 전략을 취합니다. 구성 종목을 보면 플러스 ETF는 마이크론, SK하이닉스, 삼성전자를 각각 25% 내외로 매우 균등하고 높게 보유한 것이 눈에 띕니다. 코액트 ETF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비중이 합쳐서 30%를 넘으며 샌디스크나 시게이트 같은 다양한 메모리 관련 기업들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하고 있습니다. 두 상품 모두 HBM과 AI 메모리 시장 성장에 직접 베팅하는 구조입니다. 상위 10개 종목의 비중을 보면 플러스 글로벌 HBM 반도체는 10개 종목으로만 구성되어 집중도가 100%에 달합니다. 코액트 글로벌 AI 메모리 반도체 액티브는 종목수가 약 20개로 더 많아 상위 10종목 비중이 71.3% 수준으로 완화된 모습입니다. 투자자들은 운용 방식과 자신의 분산 투자 선호도에 따라 이 두 상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각 상품은 하나자산운용, 삼성액티브자산운용에서 관리하며 플러스 ETF는 5,500억 원 규모를 가지고 있고 코액트는 지난 4월 신규 출시되어 400억 원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비용은 플러스가 1.08%로 다소 높고 코액트의 경우 총보수가 0.5%이기 때문에 매매비용 등을 모두 합산한 실비용은 1% 내외가 예상됩니다. 수익률은 플러스 글로벌 HBM 반도체가 1년 481.23%, 3년 702.13%라는 경이로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AI 열풍으로 인한 메모리 수요 폭증이 수익률에 그대로 반영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그럼 국내 상장 반도체 ETF를 고르는 기준을 정리해드립니다. 글로벌 반도체 1위 기업들에 무난하게 투자하고 싶다면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 탑4 플러스가 최적의 대안입니다. 여기서 액티브 방식을 원한다면 솔 글로벌 AI 반도체 탑픽 액티브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HBM 3사 집중은 플러스, 메모리 전반 액티브 투자는 코액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국내 반도체 주식에만 집중하고 싶다면 최근 1년 수익률이 가장 좋은 하나로 FNK 반도체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과 한국 시장의 주요 반도체 ETF들을 상세히 비교해보았습니다. 각 ETF마다 추종 지수와 구성 종목, 그리고 집중도와 운영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투자 철학에 맞는 상품을 고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정리해드린 가이드가 여러분의 성공적인 반도체 투자 여정에 든든한 나침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는 더욱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